한국이 인구당 AI 특허 건수가 세계 1위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AI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계 1위, 굉장한 수치인데 또 어떤 소식이 자세히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한국에선 지금 AI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심지어는 관련한 창업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AI 활용률이 높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서 화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아나운서, 네.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발표한 2016 AI 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이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특히 이 특허 분야에서 세계 정상 자리를 꿰찼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한국이 인구 대비 AI 혁신의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국이나 미국 또 일본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특허만 많이 내는 게 아닌데요. 국민들의 AI 이용률 증가폭 역시 조사 대상 30개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용률이 상반기 대비 4.8%포인트나 급등하면서 무려 미국을 제치고 이용률 순위가 7단계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생성형 AI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다라는 걸 증명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증명해냈다, 빠르다, 활용 범주가 높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네. 실제 특허 건수도 1위면은 정말 대단한 건데 네. 다만 이 기사를 보니까 특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이 인용 지수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거뒀다고요?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기도 한데요. 미국 특허의 경우 등록 이후 미인용 비율이 19%에 불과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 특허는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이 42%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허라는 양적 성과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전 세계 AI 기술의 표준을 이끌거나 실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영향력에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자국 편향 효과나 인용 관행의 차이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결국 우리 기술이 이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실질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느냐가 앞으로 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인 면은 굉장히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맞아요. 질적 그 활용도로 따지면 아직은 아쉽다는 아쉽다. 건데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 기업들하고 AI 관련 종사자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것 말고도 이제 입법 분야 관련된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합니다. 네. 정책이나 입법 분야에서도 한국의 행보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세계 2위 수준의 입법 활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AI 기본법까지 또 통과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어떤 법안들이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우선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AI의 발전과 신뢰를 동시에 잡으려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이 제정한 AI 관련 법안은 총 17건으로 미국에 이어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주요 사례로 거론했는데요. 정부 주도의 전략적 지원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또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법안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선진적인 체계로 꼽혔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제도적 뒷받침도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약간의 쓴소리도 있었다고 해요. 성별 격차 문제나 기업 내부의 AI 활용, 이런 지원 수준 같은 질적인 지표에서는 조금 아쉬운 좀 그런 잔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맞아요. 내용이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 AI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인재 구조를 보면요. AI 전문 인력 중 남성의 비중이 무려 81.4%에 달해서 세계적으로 성별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지목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 현장의 목소리였는데요.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AI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지 혹은 보안이나 책임 소재 같은 체계를 명확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평가에서 한국이 50% 미만의 낙제를 받았습니다. 일본 그리고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겉으로는 특허 1위, 또 이용률 증가 1위라고 하지만 정작 기업 내부의 AI 활용 시스템이나 교육 인프라는 사실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는 평가도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글로벌 판도 변화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사라진 그 사이에서 한국의 이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G3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최상위 AI 모델 점수가 불과 39점 차로 좁혀지면서 사실상 기술적 대등감이 입증됐는데요. 이 거대 양강 구도 속에서 주요 AI 모델 출시 건수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50건, 중국이 30건에 이어서 한국이 5건으로 단독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또 프랑스가 각각 한 건씩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민간 투자 규모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좀 압도적인 독주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의 투자 규모는 세계 12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G3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단독 3위라는 지표상으로는 좀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 어쨌든 미국이 이제 50건, 중국 네, 30건에 30건. 비해서 아직은 한국 5건은 아직은 네. 걸음만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조성준 서울대 AI 교수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는 했지만 반면에 이 AI 활용 부문은 블루오션, 그러니까 이 한국이 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AI 모델 출시 건수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 네. 지금 특허 건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AI 활용 건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여기에서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국의 AI 산업,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민하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